이 책을 펼쳐든 당신에게 변호사로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원만히 지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은 얼핏 보면 그다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계기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한 가지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매일 수많은 상담자가 저희 사무소를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삐걱거리다가 그만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학부모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각양각색이지만 상담자들의 분노와 고통에 찬 사연을 듣다 보면 늘 강렬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꼬인 걸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다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생긴 데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고 그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심각한 문제로 번진 것이죠.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상담자들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결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사소한 다툼이 수없이 쌓이고 쌓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상대가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갑자기 차갑게 대하고 다른 직원만 두드러지게 편들어 준다거나 하는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의까지 말려들게 하는 분쟁으로 발전한 것이죠. 물론 문제가 커지면 이를 해결하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다툼이 아직 소소한 단계라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살짝만 바꿔도 놀랄 정도로 쉽게 해결됩니다. 업무상 제게는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무척 많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담자의 고민을 듣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얻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말을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인간관계는 태도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대응과 연출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죠. 만약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고 가능한 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투고 싶지 않으니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해봐도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타인의 사고를 근본부터 바꾸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상대와 자신의 관계 맺기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관계 맺기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태도나 자기 연출을 달리 해보는 걸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건 장벽이 훨씬 낮을 테니까요. 이 책에서는 자신을 바꿈으로써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남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비법만을 가려 실었으니 이 책을 통해 다투는 일 없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에게 유연하게 맞춰준다. 인간관계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서 자신이 먼저 애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무조건 애쓰기보다는 상대가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맞춰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꾸로 바쁜 사람에게 말을 걸면 싫어할 것이 분명하다. 커뮤니케이션에 서툰 사람은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내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음식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배가 부른 상태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배가 부를 때 음식을 권유받으면
더는 먹고 싶지 않은데 또는 이 사람은 영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 게 뻔하다. 억지로 먹는다 하더라도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라면 삼각김밥 하나라도 무척 맛있게 먹기 마련이다. 게다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다면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센스가 있어. 하고 감동하게 된다. 절호의 순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보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타이밍을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람마다 좋은 타이밍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자신과 상대의 거리감에 따라 상황이 바뀌기도 한다. 상대에 따라서는 내가 바쁠 때 말을 걸어와도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귀찮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는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다가갈 방법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화제라면 어지간히 곤란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시시한 이야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관심 있는 화제라면 기꺼이 함께하고 싶어 한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화제거리를 평소에 준비해 뒀다가 상대에 맞춰 적절히 가려 사용하면 다툴 일도 없을 뿐더러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껄끄럽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화제거리 한두 개를 준비해 두자. 그렇게까지 깊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꼭 말을 걸어야 할 때나 서로 잘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와의 타이밍을 가늠해 실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진전되거나 후퇴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확실히 파악하면 갈등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 참견이 아니라 배려를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배려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자칫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분쟁으로 이어지고 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당신이 좋은 의도로 한 말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먹성이 좋아 과식하기 일수인 친구에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하고 말했다고 하자.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맞는 일이지만 그 말을 들은 당사자에게는 불쾌한 참견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는 당신이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상상해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캐치볼과도 같다. 상대가 받기 쉽게끔 글러브를 향해 볼을 던지는 것이 배려라고 한다면 잘못된 배려는 상대의 글러브 위치에 신경 쓰지 않고 볼을 무작정 한가운데로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대가 글러브를 반드시 정면에 대고 있는 것도 아니며 같은 위치에서 볼을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상대가 글러브를 대고 있는 위치를 향해서 볼을 던지고자 배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물론 상대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나 사고관을 전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불쾌해지는 배려는 단지 참견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배려를 하려면 매우 세심하게 마음을 써서 처신해야 한다. 상대의 기분을 잘 살펴서 배려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상대가 고마워하며 기뻐할 것 같은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 상대가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배려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위험성이 높다. 상대가 들으면 기뻐할 말을 찾아서 하면 된다. 가령 업무로 힘들어하는 후배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넨다거나 모르는 사이에 넥타이가 느슨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넌지시 알려주는 등 상대가 고마워할 만한 사안에 관해 말을 건네보자. 앞서 언급한 예에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하고 지적받은 사람이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사자도 걱정하고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일을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하는 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를 하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자. 상대를 따라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피한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 하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상대가 자연스럽게 마음 편한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마음 편한 공간이 생긴 상태란 상대가 나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스스로 의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타인과 충돌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상대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흉내내기 기술이다. 따라하기란 단순히 행동을 흉내내거나 옷을 똑같이 입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마음 편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상대가 자신의 관심사나 TV에서 화제가 된 사건 또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뭐든지 맞장구만 친다면 속없는 사람이라는 인상밖에 주지 못한다.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런 의견에 이르렀는지를 쫓아가면서 공감해보라. 마음으로 공감한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친해지는 방법을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 행동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입장을 똑같이 따라해도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게다가 남을 잘 따라하는 사람은 세상사에 관해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사고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데만 급급하면 단순히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으로 인식될 위험도 있다. 나도 상담자와 함께할 마음 편한 공간을 만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편한 공간은 언제 다시 만나도 유지되도록 애쓴다. 따라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의견과 가치관에 동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 기술을 꼭 따라해보기 바란다. 친해지고 싶을 땐 이유를 만든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남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도 불편해한다. 하지만 편하게 속을 내보이고 의존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신뢰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적당한 선에서 힘들 때 편하게 기대고 또 자신도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가 이상적이다. 특히 손윗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기대길 바라고 아랫사람은 상대에게 의지하고 싶어한다. 상대와 서로 적당히 기대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려면 기대는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무작정 친해지려고 하거나 뭔가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상대가 싫어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편하게 기대오는 후배에게 그가 조금도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일 처리가 바쁜 선배에게 일을 빨리 해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부탁하고 신세를 진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일은 느려도 꼼꼼한 선배에게 일을 재빨리 마치는 방법을 물어봐야 소용없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면 왜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지 그 기대는 이유를 상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도 인간이므로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한다. 의존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예전에 기업을 상대로 교섭 회의차 방문했을 때 기업 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동석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태도가 몹시 거만했다. 자신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과신하고 있는 듯 했다.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키려고 자기 딴에는 친근하게 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주위 사람을 무시하는 언행을 계속했다. 결국 울컥 화가 치민 나는 그런 말투와 태도는 실례 아닙니까? 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다. 같은 기업이나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선배라 할지라도 상대와의 관계나 거리를 신중하게 배려하고 항상 말투를 조심해야 한다. 하물며 일 관계로 만난 사이에는 어떻겠는가? 사람은 상대의 예의 없는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령 선배에게 뭔가를 배우거나 도움을 받았다면 오늘은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하고 반듯하게 인사를 해야 예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마음속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상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관계의 척도이며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줄 모르면 그저 고립되기 십상이다. 신중히 임하겠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반드시 이런 점들을 기억해 서로 편히 기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바란다. 길을 안내하거나 목적지를 설정하는 사람이 된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커뮤니케이션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 길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이쪽으로 갑시다. 하고 안내하듯이 긍정적인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더없이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이 기획은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며 동료나 부하 직원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간단한 예다. 너무 신중하다 못해. 어차피 이 기획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잘 될 리가 없어.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다툼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목적지를 제시하는 사람이란 지도상의 목적지를 가리키듯이 주변을 비추며 그 자리의 분위기와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웃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우연한 순간에 발휘된 순발력 있는 대응일 수도 있다. 이는 모두 그 사람의 인성이 만들어내는 힘이다. 긍정적인 발언으로 희망을 주어야 한다니 자신은 실천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안심해도 좋다. 실은 이런 능력을 바꿔 말하면 대응과 연출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즉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을 의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몸에 익힐 수 있다. 근거 없는 긍정적인 발언은 무모할 따름이지만 제대로 된 근거가 있으면 틀림없이 상대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다. 내가 변호사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비단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다. 상담자의 말을 듣고 이해한 뒤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상담자가 인생에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당신도 능력을 갈고 닦아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밝게 비춰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하길 바란다. 자신만의 톤을 유지한다. 당신은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는가? 분주하거나 늘 불안정한 분위기를 내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마저 긴장하게 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감정의 기복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희로애락의 감정이 표현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사람, 기뻐하다가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등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난처하게 한다.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은 기분이 상해 있는 사람도 간혹 볼 수 있다. 회의 중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더니 다툼으로 번지자 금세 자신이 잘못했다며 울기도 한다. 주변 상황에 휘둘려 감정이 심하게 오락가락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고 만다.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 흐트러져 있으면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툴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감정을 너무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항상 일정한 톤으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침착히 대처하려면 평상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나는 이렇지 않다, 더 침착한 성격이다, 또는 더욱 활발하게 행동한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평소 모습을 알고 있으면 좋다. 뜻밖의 상황이 닥쳤을 때 되돌아보고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평소의 톤이 있어야 냉정을 되찾기가 수월하다.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자신이 덜렁거리는 성격에 항상 노력하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그 사고를 고치길 바란다.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정의하면 초조해지는 계기를 만들 뿐이다. 평소 자신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톤을 정의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이 가장 기분 좋을 때의 모습을 종이에 적어보면 된다. 다른 사람과 밝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인가? 또는 혼자 책을 읽을 때인가? 아니면 땀 흘리며 운동을 할 때인가? 가장 쾌적하게 지낼 때의 기분 상태를 기본 톤으로 삼으면 주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시선이 흔들리고 침착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항상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말을 건넨다. 상담자는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므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떠올리며 감정적이 되어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갑자기 울기도 한다. 하지만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특히 상담자가 분쟁 상대와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냉정하고 침착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상대 앞에서 화를 내거나 울면서 감정을 표출하면 그 모습이 곧 약점이 되고 만다. 분쟁의 자리에서 감정 기복은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물론 감정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다. 팀에서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근심과 기쁨이 번갈아 일어나는 현상은 인간에게 무척 중요하다. 다만 평소에 당황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줄도 알아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정이 되지 않거나 여유가 없어 초조한 마음이 들 때는 10분에서 20분간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깊이 호흡하거나 명상을 하며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 보라. 또한 평소에 저 사람은 지독한 짠돌이야 라며 남의 험담을 하거나 나 같은 건 쓸모없어 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말이라는 것은 마치 체면술과 같아서 입 밖에 내면 말한 그대로의 인간이 되기 쉽다. 부정적인 말은 자신의 톤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사토 야마토 지음, 김은경 옹김, 한국경제신문 출판 관계가 풀리는 태도의 힘입니다. 드라마 리갈 하이와 고스트라이터의 자문을 맡은 일본의 사트 변호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는 태도와 연출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인복 많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하게 꼬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 대부분이 마음 착한 사람들인 이유입니다. 착함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혼자 애쓰고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태도에서 기술과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관계 때문에 지쳐 관계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인간관계의 해법을 발견한 이 시간, 상대에게 유연하게 맞춰주고 참견이 아닌 배려를 하며 상대의 행동과 가치관에 동조하는 태도를 습관화함으로써 관계의 어긋남을 예방하고 나아가 어긋난 관계를 수월하게 제자리로 돌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인복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